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과 윤리를 그대에게 정렬입니다. 자,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두산중공업입니다. 자, 두산중공업이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로 사명이 변경이 됩니다. 4월 18일 공시가 나왔던 것들이고, 두산중공업 보통주에서 두산에너빌리티로 보통주로 이제 주식에 대한 것도 변경이 됩니다. 이게 4월 21일에 변경 상장에서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코드가 바뀌진 않고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두산중공업 이름만 두산중공업이 아니라 두산에너빌리티 보통주로 변경이 된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어쨌든 저도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로 올려드리겠죠. 자,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이 추세적인 움직임, 여기 반등이 좀 나왔던 것들 말씀을 드리면서 추세를 전환시키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기를 한번 바라보자,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좀 이제 외국인 기관 13일이죠. 유상증자, 두산의 지분에서 블록딜이 나올 것인가. 블록딜 의무 보호 예수 기간이 지나기 때문에 이후로 13일, 14일에 이 블록딜이 추진이 될 것인가, 이게 좀 우려감들로 반영이 좀 된 것들도 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두산이 지분을 두산중공업에 막 엄청 막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지분을 정리를 할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지분을 좀 줄였더라고요. 이 두산이 많이 줄이진 않았습니다. 지분이 직전 보고서에서는, 여기를 볼게요. 여기 이걸 보면은 주식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1.6% 가량이 줄어들었어요. 주식수, 의결권 있는 주식수를 두산이 줄였어요. 근데 특별 관계자 수도 줄었습니다. 특별 관계자가 34명이었는데 30명으로 감소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분이 좀 줄어들었다. 두산이 블록딜을 진행한 것보다 여기서 4명이 빠지면서 거기에 대한 주식수가 줄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시장에 블록딜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 여기 특수관계인이 줄어들면서 두산이 가지고 있는 지분에 대한, 이 주식에 대한 수가 줄어들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산중공업이 두산 퓨어셀도 지분을 또 줄였더라고요. 자, 두산 퓨어셀도 지분이 좀 줄었더라. 여기서는 안 나오고, 다시 대주주 소유 주식 변경. 이게 또 복잡하네요. 자, 이거 볼게요. 이걸 볼게요. 자, 두산중공업이 3월 30일에 뭐 특별 관계자 수가 34명이었는데 지분이 0.99% 줄었습니다. 특별 관계자 수도 29명으로 한 명 더 두산에서 줄어든 것보다 한 명 더 줄어들었어요. 약간 이번에 주총이 진행이 되면서 뭐 인사 관련도 좀 있었고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 관계자 감소로 인해서 주식수가 줄어들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이거를 뭐 블록딜이라고 봐야 되나? 그건 관계자 수가 좀 줄어서 의결권 있는 지분에서 두산중공업을 가지고 있는 의결권 있는 지분의 주식 수가 좀 줄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두산에서 두산 퓨어셀을 줄였다라고 하는 것들은 관계자 수가 줄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두산이 두산중공업의 지분을 줄였다, 블록딜을 한 것보다는 관계자 수가 줄어서 관계자 수가 줄었기 때문에 지분이 조금 줄었다, 미미한 수준이었다. 블록딜을 추진했으면 지금 주가가 조금 빠져설 가능성들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블록딜을 추진을 한 거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일단 완화가 됐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록딜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잖아요. 모르죠. 나중에 또 블록딜을 추진을 할 수 있다. M&A를 추진을 하기 위해서 현금 확보, 자금 확보는 더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 그걸 지금 당장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관에서 좀 투신해서 최근에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면서 외국인들은 오늘 좀 매도를 했어요. 사실 이런 매물들이 좀 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영향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수혜냐 아니면 뭐 악재냐 호재냐, 이런 것들로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두산중공업의 운명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미국의 소형 원전은 뉴스케일 파워 상장 코앞이다, 두산, 삼성, GS 평가 차익이 기대된다. 두산중공업이 SMR에 투자를 한 것들을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뭐 그렇다고 뉴스케일 파워의 지분을 정리를 하진 않을 거예요. 뉴스케일 파워의 행보가 좀 중요하게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상장이 코앞에
나타났다. 두산중공업이 뉴스케일 파워의 SMR 기자재 우선 공급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상장에 대한 수혜는 두산중공업, 삼성물산과 투자 금액을 밝히진 않았지만 GS에너지 역시 수혜 기업으로 꼽힌다라고 하죠. 두산중공업이 뉴스케일 파워가 상장을 하면서 이런 특징적인 움직임들이, 기대감들이 조금 주가에 반영되기를 바라봐야 되는 상황들이 아닐까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유럽의 에너지 독립 박차, 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러시아 석유 가스 석탄 의존 탈피, 수입선 다변화 모색도, 여기에서 원전에 대한 부분들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여기다가 더군다나 SMR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SMR이 아니라고 원전이다라고 하면 오히려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원전 위기의 속도를 붙일 수 있는 요인으로, 뭐 그전에도 우크라이나라고 하고 전쟁이 나기 전에도 원전으로 계속 눈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원전은 친환경 에너지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단계적으로 원전을 폐쇄할 계획이었지만 다시 원전 비중을 늘린다라고 하는 게 뭐 전쟁이 발발되기 전에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고, 이게 또 가속화되지 않겠느냐. 왜냐면은 생각보다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 이런 것들을 빨리 줄여야 되는 코앞으로 다가왔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속화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죠. 미국 정부와 기업들의 지원으로 원전 산업을 곧 시작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지금 이제 원전은 탈원전을 막 얘기하다가 이제는 원전의 필요성들이 강제적으로 부각이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독일이 탈원전 정책을 계속 유지를 했는데 독일조차 재생 가능한 에너지 부분에 투자를 집중을 하고 있다. 독일은 또 러시아에서 가스 또 수입해가지고 또 팔았어야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탈원전을 유지를 하고 있었던 상황들인데, 탈원전을 유지는 하겠지만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을 의존도를 좀 높여야 되겠다라는 게 계속 부각이 되고 있었던 상황들이죠. 독일은 약간 수소 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긴 하지만, 일단은 EU 전탄소 그린 수소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예정이다. 두산중공업의 수혜가 되긴 하겠죠. 가스터빈도 제때 한다라고 하면 가스터빈에 대한 수소 터빈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납품을 하는 것들을 수주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탈원전 지향 SMR 뜬다. 그래요. 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울고 웃는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웃을 수 있을지 이게 참 기대가 되기도 하고 걱정도 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일단 SMR 뉴스케일 파워 그래요. 스마트 기술 개발 이력과 주요 성과. 자, 이게 바라카 원전이죠. 두산중공업에 이런 것들도 수소랑 좀 연결을 해가지고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번에 체코 원전 수주도 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 지분 확보로 기자재를 공급한다. SMR이 뉴스케일이 수주 나온다라고 하면은 기자재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두산중공업으로 또 반영이 좀 될 수가 있긴 하니까 이런 것들의 기대감들이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좀 상승 추세에 진입을 한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이제 조정이 낙폭이 좀 심했었는데 회복에 좀 돌입을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22,000원을 돌파를 해주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좀 하셔가지고 다방면으로 수혜에 대한 지금 대기되어 있는 호재들, 일정들 이런 것들도 기대감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느냐. 사실 아무리 호재가 많아도 시장에서 주가에 반영이 안 되고 뭐 그냥 시장에서 그냥 넘겨버리면 그냥 뭐 묻혀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반응이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시장에 반응이 있을지 이런 것들도 같이 체크를 해보자. 주가가 또 올라간 다음에 호재가 또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럼 이제 차익 실현 선 반영이 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들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경계 요인들이긴 하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전반적으로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